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녀가 서른이 넘어서도 스스로 밥벌이조차 못하는 성인 아이로 남길 원치 않는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행동들이 사실은 자녀의 앞날을 망치는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육아의 잔인한 이면. 오늘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당신은 자녀에게 스스로 설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물가가 비싸니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요. 하지만 수많은 가족의 비극을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에 개입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순간 아이의 정체성은 차압당한다고요. 왜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독립된 성인으로 우뚝 서고 누군가는 부모 없이는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부모가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해주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그 차가운 사랑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상은 평온합니다. 주말이면 브런치 카페에 앉아 부모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성인 자녀들, SNS에 올라오는 효도 여행 인증샷들, 언론은 이를 두고 친구 같은 부모-자식 관계라며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화면의 이면을 들춰보면 기괴함 악취가 진동합니다. 30살 아들의 소개팅 장소를 엄마가 대신 예약하고 딸의 첫 출근길에 아빠가 운전기사를 자처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의 기생에 스스로 광합성하는 법을 잊어버린 정체성 상실의 현장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주는 이 기묘한 공생관대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자아를 조금씩 갉아먹는 침식작용에 가깝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상식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그 다음 날 부모가 회사로 전화를 겁니다. 우리 애가 집에서 울고 있는데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설마 하겠지만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입니다. 시스템이 현실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호한다고 믿지만 아이는 그 순간 나는 혼자서는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무력감을 뼈에 새깁니다. 20대 청년들이 부모의 과도한 개입에 동의하는 이유는 그들이 효자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낯선 정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녀온 건장한 청년이 집안에 틀어박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20kg이 빠집니다. 이유는 충격적입니다. 20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부모의 말에 실제 생존 공포를 느낀 겁니다. 방을 구하고 월세를 지불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라도 사 먹어야 하는 그 당연한 일상이 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다가온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결혼 시장입니다. 결혼은 두 성인이 만나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일이지만 요즘은 집안과 집안의 계약을 넘어 부모의 대리만족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조건부터 신혼집의 평수까지 부모가 정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 사람은 좀 아니래. 30 넘은 성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문장은 그가 이미 정체성을 부모에게 차압당했음을 증명합니다. 낯설고 기괴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 모든 수치와 현상 뒤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 하는 데 바쳤고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보태주기 위해 노후자금까지 털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법한데 그녀는 여전히 매달 자식에게 생활비를 붙입니다. 아들의 월급으로는 손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서죠. 어머니는 뿌듯해합니다. 내가 아니면 얘네가 어떻게 살겠어. 하지만 정작 아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본 경험이 없는 아들은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영원한 아들의 역할에 갇혀 있습니다. 이슈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가는 개인의 삶입니다. 이제 관점을 확장해 봅시다. 이 문제는 개인의 나약함을 넘어 제도와 심리적 되물림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에서 다시 집단으로 그리고 제도로 시선을 돌려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발견됩니다.
할머니가 손주 육아에 깊숙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엄마라는 역할은 다시 할머니의 딸로 격화됩니다. 서열이 뒤섞인 집안에서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아빠는 그 숨막히는 서열 싸움을 피해 집 밖으로 돕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양육의 주도권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묶여버립니다. 이런 기이한 상황 속에서 가족은 성숙해질 기회를 영원히 놓칩니다. 신문기사나 통계에서 절대 다루지 않으나 가장 불편한 핵심 지점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자녀가 독립하는 것이 두려운 건 아닙니까? 자녀가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자녀가 당신의 손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마주할 자신의 공허함이 무서운 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비를 대주며 당신이 느끼는 그 뿌듯한 부모 역할은 사실 자녀를 무능하게 만드는 대가로 얻은 가짜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겪어야 할 고생은 고통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근육입니다. 그 근육을 부모가 대신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겪는 결핍과 실패를 부모가 제거하는 순간 당신은 자녀에게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무기를 빼앗는 셈입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준 부모들이 노년에 마주하는 것은 보답이 아니라 자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원망입니다. 스스로 서본 적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감사함이 아닌 결핍에 대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왜 내 친구 아빠처럼 더 해주지 못했느냐며 부모의 노후를 탓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손발을 잘라놓고 이제 와서 왜 걷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비극입니다. 건강한 가족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관계에서 어느 시점에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쳐놓은 그 두터운 보호막이 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가로막습니다. 자녀가 겪는 고생을 고통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추운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나가 떨며 배우는 추위, 돈이 없어 생수로 끼니를 때우며 배우는 절실함, 그 찰나의 결핍들이 모여 한 인간의 단단한 생존 지능이 됩니다. 부모가 그 고생을 대신 짊어지는 순간 당신의 아이는 영원히 부모의 등 뒤에 숨은 나이든 아기로 남게 될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늙었음을 인정하고 자녀가 스스로 고생하게 두는 것, 그것이 독립의 시작이라고요. 우리는 과연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아이를 통제하고 있는 걸까요? 생활비, 자동차, 그리고 자식 대신 갚아주는 빚, 이 세 가지만 멈춰도 당신의 자녀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자녀가 스스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기꺼이 나쁜 부모가 되어 자녀에게 자유를 줄 용기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자녀의 독립을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